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 투자는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제 보통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는 어떤 이제 생각보다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되죠. 내가 지금 현금으로 돼 있는 이 자산을 어떤 회사가 됐든 이제 부동산이 됐든 어떤 투자 대상이 되는 자산에다가 넣었을 때는 뭔가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게 되니까요. 보통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런 정보들을 주변 분들한테 많이 들어요. 어떤 전문가랍시고 이제 뭐 이걸 투자하는 게 좋다. 아니면 뭐 주변 지인들이 네. 뭐 이게 요즘 핫하니까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된다. 하고 막 얘기하는 거에 이제 혹하게 되죠. 아, 이걸 놓치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는 이제 그 자산이 보통 이제 과열돼 있는 경우가 많고 이미 남들이 다 투자를 해서 이제 그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사면 보통 좋은 가격에 사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됐을 때 실패를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너무 잦으니까 잃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사실 맞고요. 보통 투자자들 그런 실수를 범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아마추어 투자자분들한테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 한 문장으로 어떻게 하면 투자 이제 뭐 성공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하면 남들이 다 살고 있을 때, 남들이 다 좋다고 사고 있을 때 안 사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좋은 이제 방법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바로 물어보는 게 그러면 뭐 언제 사라는 거냐, 언제 투자를 해야 되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제 투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실은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같은 건데 이제 제가 이제 주식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저는 헤지펀드 매니저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주식 쪽으로만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주식은 이제 상장되어 있는 이제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들이 우르르 이 주식이 좋다고 이 상장 기업이 좋다고 그거를 사고 있을 때 사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돈을 언제 쓰냐? 그건 남들이 안 좋다고 불안해하면서 팔고 있을 때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주식 시장에서 시장 마켓이 팔고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겠죠. 그 떨어지고 있을 때. 근데 그게 단순히 뭐 5% 10% 이렇게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40% 50%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심해 70% 80%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종종 일어나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그 자산의 가격이 그렇게 싸게 거래가 되고 남들이 되게 회의적으로 보고 있을 때 네. 주식시장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을 때가 바로 이제 사는 살時. 때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약간의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는 떨어졌다고 그냥 사는 거는 아닌 게 이제 좋은 자산을 그쵸. 골라야 돼요. 그래서 좋은 자산을 고르는 행위 자체가 이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만약에 이게 주식의 어떤 투자라는 게 이렇게 뭐 한 번 뭐 잠깐 이제 전문가가 나와서 뭐 2, 30분 얘기하는 거에 그걸 어떻게 듣고서는 다 잘할 수 있게 되면 사실 전문가가 예, 필요 없죠. 그렇죠. 네. 실제로는 그 좋은 자산인지 아닌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 능력이 이제 좋은 훌륭한 투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역량이 일반 투자가들이 보통 다 본인의 직업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꼭 그렇게 좋은 자산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는 그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아주 간단하게 아마추어 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어요. 네. 그게 완전하진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요약을 하자면 남들 우르르 사고 있을 때, 남들 좋다고 막 우르르 사고 있을 때, 즉 가격이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으면 그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들이 막 불안해서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막 팔고 있을 때가 사실은 그때가 이제 신나게 이제 그걸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산이 좋은 자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하는 회사라서 막 이렇게 이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좋은 자산을 구별해내는 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아마추어도 뭐 어떤 그 트레이닝이나 아니면은 네. 그런 걸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회사라는 건 이제 비즈니스를 네. 영위하는 그 이제 집단이잖아요. 그 비즈니스는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하거나, 그러니까 굿즈나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그 제품이든 이제 서비스든 그걸 소비자로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소비하고 그게 진짜 내가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마침 내 주변에 있는 친구 지인들이 또 그런 제품을 써보고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제품이, 왜 그 서비스가 좋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더니 내 입장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회사의 이런 제품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그건 똑같은 이유로 다른 주변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그 수백만 수천만의 그런 대중들에게 공감이 될 만한 이유라면 그거는 지금 현재 그 회사의 그 제품의 매출액은 지금 뭐 이 정도라고 치면 그게 나중에는 앞으로 2년, 5년, 10년이 지났을 때는 그것보다 몇 배로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는 그냥 그 물건을, 그런 제품들을 즐겨 사용하는 소비자들조차도 네. 할 수 있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그런 판단을 좀 믿고 그러면 사실 되게 더 디테일하고 더 많은 교육, 그 어떤 학습과 트레이닝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그런 어떤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의 분석 능력 같은 게 좀 덜 중요해요. 그런 부분을 안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비즈니스의 보통 탑라인이라고 말하는 그 매출의 앞으로 미래, 어떤 장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일단 맞으면 그 투자 성공 확률이 꽤나 많이 올라가요. 그렇군요. 비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전에 보니까 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하고 직접 만났던 사진을 제가 네. 봤어요. SNS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당시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셨고 언제였나요, 그게? 그게 제가 MIT에서 그 MIT MBA 그 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을 때 2학년 때 그때 이제 그 저희 학교에 이제 몇 명을 이제 선발을 해서, 그러니까 그 오마하 워렌 버핏 할아버지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본사가 이제 오마하에 있거든요. 그 오마하에 이제 2박 3일로 가는 일정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운 좋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학생들 이제 트립으로 갔고, 거기에서 그날 저녁에 사실은 그 저희 클래스메이트 중에 한 친구가 그날 사실은 점심에 더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서 미스터 워렌 버핏한테 저희 MIT 학생들이 그 워렌 버핏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스테이크하우스가 있어요, 그 도시에. 거기에 저희가 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할 계획인데 혹시 와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오셨어요. 그래서 비서분을 데리고, 그 저희는 굉장히 놀랍고 그쵸. 설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같이 이제 자리를 해주셨고, 저는
운 좋게도 이제 옆에 자리에 앉아서 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는 제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서 그 이제 저희가 워런 버핏 할아버지 그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이미 관심 있어 하는 이제 사람들은 이미 투자 방식은 되게 많이 뭐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그때 좀 그분이 약간 현자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삶의 지혜가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그런 걸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끼리도 좀 약간 인생 지혜 같은 걸 좀 네. 여쭤보자. 그래서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드린 것 중에 제가 하나가 그 세상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분이신데 그렇게 큰 부를 이루셨는데 실제로 사시는 게 되게 검소하세요. 그 되게 뭐 10년 넘게 쓰는 그 같은 그 캐딜락 차를 이제 직접 운전해서 다니시고요. 그리고 그 집도 몇십 년째 같은 집을 무슨 커다란 맨션이 아니라 그냥 보통 그냥 중산층이 사는 네. 그런 일반 하우스예요. 네. 거기에 사시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이렇게 부자이신 분이 그렇게 되게 심플한 검소하게. 삶을 네, 살고 네. 계실 수가 있는지를 여쭤봤더니 하셨던 말씀이 내가 자는 침실은 내가 몸이 하나인데 내가 자야 되는 침대는 하나면 되고 내가 이동을 하는데 필요한 차량은 하나면 되고 그 집이 커져서 있는 것보다 그 집을 어떻게 꾸미고 하는지가 본인은 더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는 제 인생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던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제가 이제 2학년 이제 졸업을 이제 얼마 안 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클래스메이트들이 다 이제 좋은 이제 뭐 어떤 그런 인베스트먼트 뱅크나 뭐 매니지먼트 컨설팅 회사나 아니면 테크 회사나 이런 회사들로 다 이제 취업을 하고 그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그렇게 그런 월급과 돈을 쫓아서 하는 것보다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회사라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재밌게 일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비즈니스 스쿨 가기 전까지 9년을 이제 그런 큰 회사들에서 일을 했는데 그게 제가 남들이 좋아하는 일이라서 저도 거기 지원을 했고 그런 일들을 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는 만으로 33살이었는데 더 늦기 전에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뭐 하시는 말씀 유명히 뭐 탭댄스를 추면서 자기는 일을 하러 간다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게 저한테 돈벌이가 되든 안 되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즐거운 일을 해야 해야겠다. 되겠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바뀌고 인생이 좀 즐거운 일을 추구하는 걸로 변했나요? 예, 그게 지금 제가 그때 2012년 이후로 제가 졸업을 하면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는 일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죠. 그건 제가 소비자로서 제가 즐기는 제품과 서비스를 어떤 다른 경쟁 기업보다도 더 잘 만드는 회사를 네. 이 회사가 앞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을 더 해피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거에 제가 이제 주식시장이 그런 인사이트가 없는 주식시장이 그걸 이제 팔고 가격이 싸지고 있을 때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행위. 그래서 결국에는 3년, 5년, 10년이 지나고 났을 때 나의 그때 그 판단이 맞았다라는 그런
그 모든 일련의 그 모든 그 투자 그 과정이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제 뇌가 계속 잘 돌아가고 있는 한 계속 하고 은퇴 없이 계속 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지금 그 현재 롤 모델로 삼는 투자가가 있으세요? 네. 당연히 미스터 워런 버핏. 아, 여전히. 예, 그럼요. 그렇군요.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일단 아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팁은 이제 남들이 우르르 살 때 안 네. 사는 행위, 그리고 남들이 다 팔고 있을 때 네. 그때 관심을 가지고 이제 쌀 때 좋은 자산을 사라는 건데 거기서 그걸 제가 이제 원론적으로 이제 그 세 가지 이제 스텝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이 좋은 자산을 찾는 행위.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부동산이 됐든 비즈니스 회사가 됐든 그래서 좋은 회사를 찾았으면 두 번째 스텝이 그 좋은 자산의 그 좋은 회사의 가치를 지금 숫자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영어로 이제 valuation이라고 하거나 한국말로 이제 뭐 가치 평가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valuation이 이제 두 번째 스텝이고요. 이제 세 번째 스텝이 그러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적정 가치라는 거를 숫자로 알고 있으면 그걸 그 가격보다 훨씬 싸게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고 치면 상장 기업일 경우에는 그 주식의 가격이 이제 싸졌을 때 네. 그때 이제 사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 스텝 1, 2, 3가 이제 투자를 성공하는 투자를 하는 프로세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통 투자 강연을 이제 하게 될 때 이제 그 학생들한테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스텝 1, 2, 3 좋은 자산을 찾는 좋은 회사를 찾는 행위, 그리고 두 번째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행위,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이제 싸졌을 때 사는 행위 중에 어떤 게 가장 그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는지. 그거는 리스크가 좀 덜한 게 어떤 건지랑 같은 말일까요? 그렇죠. 리스크를 맞아요. 투자의 리스크라는 게 이제 투자에 실패할 네네. 리스크를 줄이는 거하고 투자의 수익률을 올리는 거하고 되게 그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 스텝이 다 중요한데 어떤 스텝이 이 전체 성공한 투자를 하는 그 프로세스에서 가장 더 이제 비중이 크고 더 기여도가 높은지를 이제 사실은 생각해 보면 네. 첫 번째 스텝 좋은 비즈니스를 찾는 행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그래서 구글이란 지금의 이제 누구나 아는 이런 훌륭한 그 인터넷 회사죠. 그 회사가 처음에 2003년도에 이제 상장을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글 막 사고 그랬어요. 주식을. 그때 뭐 얼핏 보면 그 주식이 과열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회사가 너무 훌륭한 회사다 보니까 설령 그 당시에 남들이 다 살 때 샀다 할지라도 몇 년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제 회사의 가치가 성장함에 따라서 내가 그때 좀 오버프라이스에 오버페이를 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훌륭한 이제 투자 성과를 내게 되는 이제 투자였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자산을 잘 선택을 하느냐가 첫 번째가 이제 중요하고요. 가장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그 가치 평가를 매기는 valuation. 왜냐면
일단 좋은 자산을 그 가치 평가라는 그 행위 자체를 잘 하려면 이건 사실 이제 뭐 비즈니스 스쿨 나오고 뭐 밸류에이션이라는 그런 네. 클래스를 듣고 그런 파이낸스를 공부를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한 사람이 뭐 세상에 뭐 숫자로는 더 적잖아요. 네. 그럼 그런 사람이 아니면 뭐 투자 못 하냐? 꼭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그걸 하려면 이 자산이 이 비즈니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스텝 1이잖아요. 네. 좋은 회사를 찾으라는 거. 이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면 그 가치 평가라는 이 밸류에이션의 그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이 회사가 좋은지 판단 자체가 내가 틀렸는데 그러면 가치 평가를 해도 그 가격이 내가 안 좋게 봤으니까 되게 숫자가 네. 되게 싸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적정 가치가 100불이어야 될지 120불이어야 될지 80불이어야 될지 그 정도의 미세한 거를 정확하게 가격을 매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행위이긴 한데 저희 같은 이제 프로페셔널 투자자들한테는 근데 그게 꼭 필요한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세 번째 스텝이 남들이 다 팔고 있을 때 남들이 불안해서 시장이 불안해서 그 자산을 팔고 있을 때 만약에 그게 첫 번째 전제 그 첫 번째 스텝이 좋은 회사라는 거를 자산이라는 걸 찾았다면 세 번째는 싸지면 싸지는 대로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투자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두 번째 설령 가치평가를 아예 그 프로세스를 그 스텝을 생략을 했다고 해도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번과 3번만 해도요. 그렇군요. 너무 길었죠. 공부하는 마음으로 네. 들었어요. 네. 네. 네,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오늘 투자에 관해서 굉장히 전략적인 투자법 알려주셔서 시청자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